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를 빛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키즈 위인클럽의 주인장 MC 지웅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 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곳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득하니까요. 어떤 위인이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딱 알맞은 이야기를 찾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오, 마침 의뢰인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호. 이분이 궁금하시군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의 아주 근사한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오늘의 주인공 안중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볼 안중근은 일제감정기에 살았던 위인이에요. 일제감정기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시대를 말해요. 우리 민족이 가장 아프고 슬펐던 시대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잡아가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엄청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게 나라를 돌려달라고 독립을 외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했어요. 안중근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위인이에요. 안중근이 독립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에 마음대로 건물을 세우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안중근은 항일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항일투쟁이란 일본에 항의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 하지 말라고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안중근은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문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이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게 힘을 썼죠. 그런데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약속을 받아낸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인 통치자를 두어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안중근은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더 강한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안중근다운 용감한 생각이죠. 그래서 안중근은 중국 연해주에서 한인들의 도움을 받아 의병부대를 만들죠. 안중근은 대한국 의군 참모중장이 돼서 의병부대를 이끌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요. 당시에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중근은 러시아에서 일본군과 독립전투를 벌이게 되죠. 안중근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단지회라는 비밀 결사회도 조직해요. 이때부터 안중근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로 계획하죠. 1909년 10월 26일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내린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쏘았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 중국의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안중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죄인으로 이 자리에 앉혀놨지만 내 생각은 다르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오. 나는 3년 전부터 대한국 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 했소. 그 이유는 내 개인적인 복수에서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독립운동으로서 한 거였어. 이토 히로부미는 명성황후를 살해했고 고종 황제를 마음대로 끌어내려 폐위시켰으며 죄 없는 우리 조선인들을 죽였고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트린 죄인이기 때문이요.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죄인을 처단했을 뿐이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15가지나 조목조목 나열했고 감옥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아서 오히려 일본 교도관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이렇게 용감하고 당당한 안중근도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죽으면 홀로 남을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안중근의 어머니 역시 안중근의 독립운동을 응원했어요. 감옥에 있는 안중근에게 옷을 지어 보내면서 절대 일본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편지를 보내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안중근은 어머니의 편지처럼 일본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감옥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보내요. 이때 안흥칠 역사라는 자서전과 동양평화론을 쓰면서 독립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책에 남겼어요. 역사적인 3월 26일 안중근은 사형을 앞두고 최후의 유언을 남겨요. 제가 한국의 독립을 되찾고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외국을 떠돌아다니며 고생스럽게 생활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습니다.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자 스스로 노력해서 학문에 힘쓰고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을 되찾으면 제가 죽어도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우들에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줬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주어라. 나는 전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은 마지막까지 용감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언처럼 하얼빈 공원에 묻히지 못했어요. 일본은 안중근이 하얼빈 공원에 묻히면 하얼빈이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될 것을 걱정한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하고 그 시신을 리순 감옥의 근처에 묻어버렸어요. 안중근의 가족들도 시신을 찾지 못했죠. 자, 오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항일투쟁한 안중근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었지만 끝내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했던 게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었고 아마 유언처럼 안중근 의사도 천국에서 만세를 부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기 아쉬우니까 저의 조수, 지영이가 준비한 이야기 속 팩트 체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만나볼까요? 네, 저는 키즈 윙클럽의 조수 지유왕입니다. 앞에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저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처단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안중근 의사는 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정치가예요. 일본 근대화의 앞장선 인물로 45세에 일본 초대 총리에 올랐죠. 우리나라에게는 미인 존재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영웅이었어요. 특히 울산의학을 체결할 때 초대 통감이 되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요. 먼저 울산의학이란 무엇일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맺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일본은 통감이라는 일본인 통치자를 우리나라에 둬서 지배했는데 그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안중근 의사는 이러한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돼요. 안중근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본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게 돼요. 마음 아프죠. 아픈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기억되고 있어요. 오늘 키즈 윙클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위인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